안녕하세요. 대박스쿨의 김나연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은 상승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5거래일째 순매수 행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장주를 집중적으로 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미중 무역 협상도 진전되고 있습니다. 레리 커딜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이번 주 협상에서 긍정적인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는데요. 앞으로의 시장을 더욱더 기대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4월의 시장 어떠한 현명한 투자법이 필요할지 오늘도 강의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 열려 있습니다. 오늘은 문자창만 열어뒀는데요. 1899-0294번입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최대한 많은 분들 저희가 상담해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디베스 박호정 전문가의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님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 디베스 박호정입니다. 자, 어저께는 제가 날짜 수정으로 인해 가지고 뭐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매주 또 수목 이렇게 또 이제 진행을 하니까요.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늘하고 내일은 제가 이제 출연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가지고 있는 궁금해하시는 이제 종목들 있죠. 상담을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제 4월달 장세가 이제 스타트했죠. 3월달 마지막 주 또 3월달에 공포시즌 구간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참 3월달에 이제 감사보고서 이제 제출 기간 이 제출 기간 동안에 미제출로 인하거나 아니면 감사 의견 이제 거절로 인해 가지고 거래 정지를 당하거나 또 상장 폐지를 앞두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이제 많은 수의 이제 종목군들이 안타깝게도 안 좋은 이제 그런 이제 소식이 나왔었는데.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은 종목군들이 사라진 만큼 또 올해 한 해 동안에 새롭게 신규 상장이 되고 있는 저의 종목군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4월달 같은 제가 오늘 강의를 통해 가지고 또 4월달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강의를 한번 해드리겠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이제 종목 상담 시장 자체는 제가 3월달 마지막 주에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고 했었죠. 절대적으로 해서 지금 구간대에서는 비중 축소가 아니고 오히려 떨어지게 되면은 현금 비중을 더 늘리는 전략이 아니고 투입을 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우리 시험님들께서 이제 가지고 있는 현금 비중보다는 주식 비중이 과도하게 지금 많은 상태예요. 네, 이미 오버슈팅을 하고 계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와도 4월달 반등 자체가 많이 나왔으면 좀 바람입니다. 과연 이제 4월 달에 얼마만큼 이제 올라갈 수 있겠고 또 4월 달에 우리가 어떤 쪽에다가 매매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첫 번째 강의를 통해서 오늘은 주요 섹터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종목군들은 바로바로 이제 올리시면은 제가 거기에 따라서 상담을 진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강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해서 제가 이제 짤막하게 한번 이제 준비를 해드렸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진격 시그널 차트를 통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우리가 어쨌든 매매를 만약에 선정을 하려고 하면은 시그널 차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매 전략 1탄 오늘은 이제 주요 업종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고 내일 같은 경우는 주요 테마주들 4월달 같은 주요 테마주들이 어떤 테마주들이 한번 눈여겨봐야 되는지 이걸 한번 이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이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그림은 뭐니 해도 이제 제약바이주를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쉽게도 3월달 같은 경우도 저도 상당히 좀 많이 기대를 모았었는데 제약바이주가 상대적으로 해서 이 1월달도 그렇고 2월달, 3월달도 재료가 상당히 좀 있었는데 재료에도 불구하고 기대치만큼 부응을 하지 못했어요. 셀티리온 헬스케어를 비롯해서 셀티리온 관련된 종목군들 또 여기에 따라서 뭐 신라젠 비롯해가지고 상당수의 이제 가구에 아주 이름을 떨쳤던 그런 이제 종목군들이 수많은 종목군들이 3월달 첫째 주 정도에서 이제 반등을 보이다가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에 어때요? 아주 지루하게. 거기에 따라서 종목별로 이제 반격이 나왔던 그런 이제 종목도 있었지만은 대세적으로 해서 3월 달 마지막 주에서 후퇴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더더구나 4월 달 첫째 주에서 첫 스타트에서 코오롱. 와, 이거는 정말 쇼킹한 사건이 터졌죠. 인보사, 대사기극이 나오면서 코오롱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락세가 나오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해서 제약바이오주가 이 황금 같은 다시 한번 이제 반등 장세에서 전혀 반등에 동참을 못했던 이제 흐름이 나왔었죠. 오늘 그나마 조금 이제 반등이 나왔다고 하지만은 기대에 못 미쳤어요. 그래도 현대바이오를 비롯해서 오늘 A프로젠 이제 제약 이런 쪽으로 해서 어떤 재료적인 모멘텀이 나와가지고 이제 올라갔던 것처럼 뭐 아마케 연말 정도에서 아마케를 통해서 우리나라 이제 코리아의 바이오에 대한 그런 이제 위력을 한번 선을 보였던 부분이고 또 첨단 바이오 이런 이제 법규가 또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통과가 될 수 있는지가 이제 관건입니다. 지금 뭐 이거 관련해서는 뭐 통과가 안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나라의 어떤 제약바이오 같은 이 규제라는 이제 그림자가 있어요. 응? 대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를 하고 싶어도 돈이 있어도 투자를 하고 싶어도 투자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규제적인 부분입니다. 강력한 규제의 덫에 이제 걸려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결국에는 선진국들은 곧장 이제 어때요? 치고 가는 그런 모습이죠. 참 제약바이오에서 좀 안타까운 이제 소식이 좀 전해졌었는데 4월 달 정도에서 어쨌든 간에 몰락이 나왔어요. 시그널 제약바이오 자체가 다 이탈을 했지만은 여기에서 신규 바이오 쪽 있죠. ABL 바이오, ABL 바이오 이런 이제 항체 관련된 바이오 섹터들이 새롭게 부각이 되었죠. 이중항체를 비롯해서. 그래서 ABL 바이오가 선도주자로 딱 치고 가면서 여기에 따라서 상당수의 최근에 상장이 된 지 얼마 안 됐던 작년도 하반기에서 상장이 되었던 그런 이제 종목군들이 기업들이 최근에 아주 무섭도록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규 바이오주하고 의료기기, 건기식, 건강기능식품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매수가 확산이 되고 있는 분위기죠. 당분간은 이런 이제 분위기가 연이어서 지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솔직히 제약바이오 같은 개인 투자분들의 비중이 너무 많아요. 응?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제 가지고 있는 제약바이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팁을 드리면은 다음 그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면은 자, 이와 같은 흐름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제 코어스템이 장중 정도에서 무려 20% 정도가 넘는 흐름이 나왔어요. 응?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겠습니까? 어저께 정도에서 코어스템 자체가 장중에 갑자기 20%가 넘는 그러니까 어떤 루게리병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나와가지고 어때요? 호재성 제로가 나와서 20%가 넘는 오늘 이런 종목군들이 좀 있었단 말이죠. 물론 제한폭까지 올라가가지고 연이어서 이어가는 종목도 있지만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이런 유형의 종목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 하시면은 제약바이오 비중이 많으세요. 일단은 제약바이오 같은 뭐 영원한 성장주 섹터인 것은 틀림없지만은 우선적으로 해서 개인들의 비중이 많은 만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비중을 축소를 하셔야 돼요. 응? 지금은 눈높이 자체를 있죠. 시장의 눈높이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눈높이로 맞추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원하는 방향성 있는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한테 어때요? 수익적인 어떤 이제 부분을 우리가 챙길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재료가 나왔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가만히 있지 마시고 거기에 따라서 적당한 선에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님께서 꼭 체크를 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그림을 통해서 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해서 1월 달부터 해서 4월 달까지 제가 한번 메이저들의 수급 정말 이제 코스닥은 기관들이 이렇게도 매수가 안 들어올 수가 있을까? 작년도에서는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작년도 하반기 이후부터 연초 대비해서 기관들의 매도세는 여전히 무지막지합니다. 응? 무지막지하게 매도가 집중이 되고 있고 반면에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는 어때요? 1월 달부터 해서 연초에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회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IT 쪽으로 해서 지금 수급적인 현황을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가장 많아요.
그래서 제가 3월 달 정도에서 여러분들께 IT 관련해서 얘기를 해드렸던 제 부분이었었고 IT 관련해서 과연 그러면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될까? 예. 어쨌든 4월 달 정도에서 이제 내일 정도에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잠정 예상 실적치가 발표가 될 텐데 삼성전자의 실적을 어느 정도 봐야 돼요. 근데 삼성전자 실적은 이미 그 전에 뭐예요? 밑밥을 깔아둔 상태죠. 안 좋다, 어닝 쇼크다, 전년도 대비해서 엄청나게 영업이익이 많이 급감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 자체가 우세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크게 기대할 건 없습니다. 설사 이제 쇼크적인 그런 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상할 건 없어요. 분명한 것은 1분기 정도 내에서 손실을 털어낼 것이고 2분기, 3분기 가면 갈수록 어때요? 다시 한번 실적세는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은 저가 매수세가 최근에 메이저들의 매수세가 붙으면서 여기에 따라서 IT 대형주 쪽으로 해서 수급 자체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다 보니까 어때요? 거래소 자체는 확실하게 전기전자는 든든한 백이 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IT 자체가 여기에 따라서 어때요? 자, 다음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와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들. 반도체가 주도를 하고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도 올라가고 있지만 메모리 반도체는 여전히 바닥권이에요. 여기서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은 손에 꼽을 정도고 비메모리 쪽에서 위로 신고가 돌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제 상승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왜 비메모리 쪽으로 해서 수요가 이제 급증이 되고 있냐? 현재 정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얘기한 부분도 있고요. 삼성에서 어떤 비메모리에 대한 그런 투자 확대 이런 얘기가 나왔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여기에 따라서 실적적인 그런 부분에서 비메모리 반도체가 D램 쪽에 있는 반도체보다 올해 전망치가 상대적으로 해서 우세한 분위기거든요. 이런 속에서 그동안 감춰두었던 숨은 강자들이 이번 장세 랠리에서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에서 쉬지 않고 올라갔다가 숙이고 올라갔다가 숙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진적인 추세가 딱 유지가 되었거든요. 이렇게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어때요? 벌써 저만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참 비메모리 쪽을 제가 여러분들께 뭐 하나 정도는 알려드렸지만은 종목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종목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간에 IT 자체가 5월 달에 이제 우리나라가 오늘 세계 최초로 이제 5G 상용화를 이제 시작을 했죠.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다음 달 정도에서 5G 폰 자체가 뭐 지금 뭐 출시를 뭐 이제 하고 있는데 다음 달에 이제 갤럭시 폴드가 출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갤럭시 폴드가 이제 출시가 되면 이제 5G가 이제 모델이 되면서 이제 출시가 될 텐데 거기에 따라서 해당 관련된 모델 섹터들이 오늘 또 선별적으로 해서 주도적인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IT 쪽으로 있어 있죠. 여러분들께서도 그러니까 개인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개인들의 물량 자체가 많았던 섹터를 생각하시면 돼요. 시총 상위 메모하십시오. 시총 상위 제약바이주를 개인 투자분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파악을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이제 제약바이주 같은 경우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재료를 기대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기술적인 차트를 통해서 얼마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때려라. 기회가 왔을 때 때려야 돼요. 그냥 줄이십시오, 그냥. 여러분들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제. 현대바이오처럼 그렇게 뭐 무지막지하게 돌연변이급의 어떤 이제 강한 상승이 나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호재와 악재가 공존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호재 자체는 둔감하고 악재에 민감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제약바이주가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IT 같은 오히려 바닥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가 되고 있거나 하단 지지가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바닥권 저점 매수 이런 쪽으로 해서 한번 여전히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 그래서 4월 달은 매매 방향성을 여전히 여러분들께서 이제 포트 속에서 IT 정도는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제 판단이고요. 여기서 또 전기차. 전기차가 좀 아깝습니다. 자, 전기차 같은 경우도 수많은 이제 게시판 글을 통해 가지고 물어보신 분들 많으세요. 왜 전기차가 올해 전망이 좋다고 하는데 전기차가 왜 이렇게 못 가고 있습니까? LF, 에코프로 하단 이탈했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좋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왜 이렇게 못 갈 거야? 이런 이제 질문들이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전기차라든가 이런 쪽은 어차피 이제 뭐 후발 국가라든가 선진 국가 할 거 없이 세계적인 그런 추이 속에 있기 때문에 네? 여전히 이제 성장 섹터에 이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는 없죠. 올해 전기차 상당수에 해당이 되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죠.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캠텍. 포스코 캠텍에서 사명이 변경이 된 케미칼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어때요? 전기차의 대장주죠. 영원한. 근데 이 종목 자체가 1분기 실적 하회치가 나오면서 증권사의 리포트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실적 추정치가 하향이 예고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목표가를 다운을 시켜버렸어요. 예, 일단 전기차에 대한 증권사의 목표가가 줄줄이 어때요? 상향 조정이 아니고 다 다운을 시켜버렸습니다. 가격대가 비싸다는 얘기예요, 지금. 한마디로. 또 실적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2017년도, 2018년도 대비해서 올해 전망치가 별 차이가 없어요. 예,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란 얘기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주가 흐름 자체가 어때요? 안 좋게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일단 4월 달 같은 경우는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서 어때요? 반등 대비해서 전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소외가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전기차 쪽으로 해서 이런 시점에서 이렇게 편입을 들어가신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꼭 개인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쪽은 흐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기차 같은 경우도 진격 시그널 속에서 지금 이탈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4월 달에 얼마만큼 이제 회복이 되느냐가 이제 관건입니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3월 달에 올려온 만큼 4월 달 정도 내에서는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반드시 원하는 그런 목표 수익을 어느 정도는 가져가셔야 됩니다. 왜냐? 5월 달에 어렵습니다. 5월 달에 분명히 또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그림을 또 이제 한가한 정도 남아둔 거 있는데 주요 섹터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총 상위 업종이 어디 많이 몰려있죠? 제약바이오. 종목수로 따지면은 종목이 가장 많은 업종이 IT.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전기차라든가 중국 소비주. 이 네 개가 코스닥을 딱 구축하고 있는 주요 섹터들이에요. 중국 소비주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진전이 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시진핑의 방문, 뭐 5월 달이든 6월 달은 이런 이슈를 또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중국 소비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수익적인 그런 목표치가 어때요? 나오지를 못하고 있죠. 솔직히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해서 지금 이르기까지 목요일까지 종목군들을 딱 보시게 되면 시장은 올라갔지만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여러분들께서 올라갔습니까? 올라간 종목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의 부익부 빈익빈 상태가 급심하다는 얘기예요. 종목별 차별화가 심하고요. 여기에서 상승률 상위로 이제 기록했던 종목군들을 보시면은 관리 종목, 저가주,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시면 안 되는 잡주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상승률에 노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작 우리가 기대를 모았던 종목, 정작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은 어때요? 이번 주 지수 반등 대비해서 소외를 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많은 즉슨 여기서 일단은 개인들의 관심소가 많이 물려있는 제약바이주하고 그다음에 테마주에서는 제가 내일은 이제 테마주를 정리할 겁니다. 예, 이쪽은 비중을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올라오게 되면요. 자, 일단은 중국 소비주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를 드렸다시피 시그널 자체가 지금 지지가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중국 소비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 관점입니다. 여전히. 어디까지 올라가는지가 중요하고 여기서 비록 잘 올라갔다가 이탈한 종목도 있지만은 여전히 어때요? 딱 준비 태세를 하고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예, 그만큼의 4월 달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이탈을 상당히 많은 종목군들이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이번 주 첫째 주 정도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주요 섹터들의 아주 극심한 차별적인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상당히 최근에 코롱 사태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아프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믿을 게 없다, 믿을 놈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좀 힘내시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 우선적으로 4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는 분명히 있죠. 3월 달보다는 보다 나은 그런 편안하게 좀 매매를 할 수 있는데 선별적으로 있죠. 선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께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하시면서 자, 강의는 이 정도로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종목 상담을 곧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강의를 통해서 4월 시장에서의 매매 방향성 확인하셨는데요. 조문관님 온라인 방송에서는 어떤 종목 소개하실 예정인가요? 네, 오늘 이제 무료 방송 4월달 첫날이죠. 첫 번째 이제 무료 방송을 제가 이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제가 주제를 보였던 만큼 어떤 이제 기술적인 그런 이제 섹터들 그리고 또 여기에 따라서 코스닥을 아무래도 위주로 매매를 하시기 때문에 코스닥에서 현재 여러분들께서 자금이 어느 정도 있고요. 또 주요 섹터들이 얼마만큼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지 제약바이오주, IT, 또 여기에 따라서 전기차, 중국 소비주 이런 쪽과 관련해서 오늘 야간 무료 방송에서는 제가 한번 이제 매매 방향성을 다시 한번 선별적으로 해서 여러분들 제시해 드릴 테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죠. 제약바이오주, 뭐 전기차, 중국 소비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4월 달에 준비한 어떤 제 자료적인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자료를 제가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오픈을 해드릴 테니까요. 궁금해하시면은 아래와 같은 이제 화면을 통해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송 자체가 끝나면 11시 30분부터 무료 방송 시작하니까요. 그때 방송을 잊지 마시고 시간대 맞춰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포털 검색창에 대박스쿨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DBS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서 4월의 유망주 총정리된 시간 함께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상담 들어가기 앞서 다시 한번 문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5667님의 문자입니다. DBS 전문가님 기다렸어요. 어제 안 나오셨더라고요. EM넷 3,220원에 20% 부탁드려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오래 기다리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EM넷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 정도에서도 얘기를 좀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가 지난주 정도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3,220원 정도에서 20% 정도 비중을 들어줬으면 거의 뭐 기술적으로 해서 어때요? 이거 고점에 들어가셨죠? 오늘 팔으셔야죠. 이거 지난주에 질문하셨던 분 같은데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만약에 반등이 나왔을 때 기준선에 지지받고 여기에 따라서 반등이 나왔죠. 어쨌든 지금 대바닥에서 지금 강력한 거래가 유입이 됐죠. 거래가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주봉상에서 저 상단 라인대를 강하게 돌파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봉과 월봉을 통해 가지고 위치하고 있는 자리가 어떻습니까? 바로 이제 상년도에서 위치하고 있는 강력한 자리예요. 이 자리가 얼마예요? 3,000원대죠. 3,200원, 3,300원, 3,400원입니다. 자, 일단은 오늘 윗꼬리가 좀 길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올라오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3,180원에서 3,200원 있죠? 여기서는 일단은 매도하셔야 돼요. 더 올라가더라도 여기서 매도를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매물 강도에 따라 가지고 다시 한번 조금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최대 많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3,240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3,180원, 거기에 따라서 3,240원까지 있죠. 그렇게 해서 매매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따라서 반드시 지지해야 될 자리가 2,880원입니다. 2,890원, 2,890원 그렇게 해서 설정 대응 알려드릴 테니까 대응 잘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EM넷 목표가는 3,180원에서 3,240원 사이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2,890원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4913님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DBS 전문가님. 코오롱인더 63,700원에 30% 암담하네요. 지금 추매해도 되는지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코오롱인더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솔직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 대비해서 지금은 좀 과도한 언더슈팅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주가 자체는 지금 당장에 회복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갤럭시 폴드 이런 쪽으로 해서 SKC 코롱 PI하고 마찬가지로 해서 부품사 공급 이제 선정 좀 기대를 모았던 부분이었었는데 투명 디스플레이 있죠? 이런 쪽에서
아무래도 일본 회사하고 경험을 벌이면서 일본 회사 제품을 이제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같은 경우는 이 회사에 대한 어떤 이제 제품에 대한 선정, 채택 과정에 대해서는 그거는 좀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될 부분이지만은 그래도 앞으로에 대한 어떤 이제 기술적인 그런 이제 부분에서는 상당히 뭐 이쪽 관련된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해서 좀 권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일본하고 좀 경합을 좀 보여야 돼요. 일본 와서 그러니까 이 부품사에서는 부품사 정도에서는 아주 이제 경쟁 자체가 중국도 아닙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상당히 이제 맞물리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경쟁에서 이겨내야 되는데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해서 조금 좀 위에 있는 부분에서는 디스플레이 쪽이라든가 어떤 이제 핵심적인 부품에서는 일본 쪽이 우리나라 제품보다는 좀 우세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 따라서 초기작이보다 보니까는 일단 안정성에서 그거를 이제 선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번 갤럭시 폴드를 이제 끝으로 해가지고 2세대, 3세대가 출시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코롱 인도 같은 경우는 추후에는 선정을 채택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매도로 대응을 하시는 것보다는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지금 비중이 너무 많으시니까 실적 자체는 올해는 전년도 대비해서는 크게 나아질 부분이 없어요. 근데 충분히 가지고 있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나빠질 구간도 없고요. 최대 많이 빠졌던 만큼 여기서 바닥 저점이 나오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추가적으로 해서 매수를 하는 전략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물량을 해서 조금 이제 오랫동안 묻어두세요. 그냥. 그런 전략이 좋습니다. 만약에 조금 지겨우시면은 여기에 따라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55,000원 정도 있죠? 55,000원에서 많이 올라가면 57,000원 정도 있죠. 그 정도 구간에서는 비중을 조금 줄이세요. 비중 줄이십시오. 그리고 나서 나중을 통해 가지고 또 이제 확인되시면은 그때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해서 비중을 재확충 이런 식으로 해서 대응이 조금 필요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나중에 지금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3개월, 6개월 정도를 조금 가정을 지켜봐야 돼요. 그래야지만은 거기에 따라서 어떤 흐름이 좀 전개가 될 것이고 올해보다는 내년도 전망이 좀 좋다. 그렇게 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오롱 인더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전망이 좋다 말씀하셨고요. 목표가는 55,000원에서 57,000원 구간 오면 일단 비중은 조금 줄이시라 3개월에서 한 6개월은 지켜봐야 하는 종목이다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5981님의 문자입니다. 밤늦게 수고하십니다. 원익큐브 3,120원에 20% 손절해야 하는지 추매해야 되는지 진단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의외로 이제 실적 자체가 전년도에서 많이 좀 악화가 됐어요. 폴더블의 핵심 부품에 해당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3,120원 정도에서 지금 비중 20% 정도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갤럭시 폴더에 해당이 되고 있는 종목군들이 극과 극이에요. 어떤 종목은 잘 올라가고 있고 어떤 종목은 지금 주가에 거기에 따라서 부합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갤럭시 폴드로 인해 가지고 가장 주가 움직임이 좋았던 종목이 어떤 거였습니까? 이녹스 첨단 소재, 이녹스 첨단 소재하고 덕산 네오록스 이런 전통적인 이제 소재 쪽에서 이제 크게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장비 쪽도 나쁘지가 않아요. 장비 쪽도 원익큐브 같은 KH 바텍을 비롯해서 몇 개 정도에서 핵심 부품 공급사로 이제 지정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실적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주가가 지금 어느 정도 영향을 받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은 매도를 하지 마시고 어차피 다음 달 정도가 된다고 하게 되면 시간적으로는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바닥 저점을 회복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리고 IT 섹터가 지금 다시 한번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1월 달 정도에서 강하게 좀 반등 랠리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대 반등이 나오게 된다고 하게 되면 2,800원 정도, 2,800원 정도를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우선적으로는 지금은 급선무가 노란선과 검정선을 올라타고 안착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800원 안착이 중요하고 제가 제시할 수 있는 1차 목표가는 2,900원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설정하시고요. 그 2,900원을 만약에 탈환한다. 그러면은 최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폭 자체가 우리 시장님께서 매입한 단가 3,120원이에요. 지금 이 자리는 매수가 아니고 가지고 있으시면 어떻게 보면 축소를 하셨어야 돼요. 네, 딱 그런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올라오게 되면은 3,120원. 이 갤럭시 폴드 쪽으로 해서 지금 이 정도 수준은 되게 약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약하다가 한 방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 IT 쪽이 살아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아나고 있을 때는
주가 자체가 안 좋게 흘러가더라도 나름 믿는 구석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어떤 자체적으로 해서 어떤 공시가 나면 그 공시 효과로 인해서 어때요? 한방 단일제 반격이 이와 같은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거 기대하세요. 그런 게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 20% 이렇게 나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매수가 생각하지 말고 잽싸게 어때요? 비중 축소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전개가 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익큐브 일단의 목표가 2,900원 말씀하셨고요. 이 구간이 탈환하면 3,120원까지 가능하다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0520님의 문자입니다. 국일 신동 비중 20% 7,700원입니다. 오늘 원금 회복할 줄 알았더니 다시 빠졌는데요. 손절을 해야 할지 홀딩을 해야 할지 답이 안 나오네요. 점점 보내주셨는데요. 네, 정관이 보유하면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차기 대선 관련주죠. 우리 시장님께서 국일 선동을 어떤 기준 또 왜 매수를 들어가는지는 어느 정도는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보궐선거입니다. 보궐선거 거의 뭐 이제 선거 이제 거의 끝 마무리 국면이에요 지금. 그러니까는 차기 대선주가 이런 시점에서 불구하고 움직임이 안 나오고 있죠. 그죠? 저는 어차피 차기 대선주는 어차피 지금 현재 임기 자체가 대통령 임기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이 남아있는 상태고 굳이 차기 대선주 쪽으로 해서 1월 달 정도에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이쪽으로 해서 기대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테마주를 매매하신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차기 대선주 올라갔을 때는 관심 갖지 마세요. 제발. 자,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좀 중요한 구간입니다. 손절 자체를 좀 대응하셔야 돼요. 비중 20% 얼마? 이거는 6,700원 딱 설정하세요. 6,700원 깨지면은 그냥 매도하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6,700원. 반등 나면 어떻게 합니까? 잽싸게 7,800원까지 올라간다. 그 정도 7,700원, 7,800원 정도가 거기서 강력하게 저항권에 걸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올라가도록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는. 올라가 신경 쓰지 마시고 7,700원, 7,8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주가 어떤 이제 변동이라든가 거래량 강도 여기에 따라서 이쪽으로 해서 어떤 강력한 수급 이런 흐름을 제가 이제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구간까지 왔을 때는 우리 시장님들께서 자 차기 대선 쪽으로 해서 매매하신 분들은 올라온다. 추가 매수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조정 나온다. 추가 매수할 생각도 하지 마시고 올라온다면 잽싸게 매도 이것만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상한가를 가도 아까워하지 마세요. 왜? 매매 자체가 잘못됐어요. 일단은요.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일 신동 손절가는 6,700원, 목표가는 7,800원 잡아주셨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0803님의 문자입니다. 녹십자셀 매수가 57,700원에 비중 30% 상담 부탁료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녹십자셀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녹십자 자체가 암마키를 통해 가지고 아주 긍정적으로 해서 이제 그 호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뭐 녹십자 셀이라든가 녹십자 MS, 녹십자 이런 쪽에 관련된 랩셀 비롯해 가지고 관련된 종목군들이 작년도 8월 달에 어떻겠습니까? 면역 항암제라고 이제 지정받았던 이제 녹십자 셀에서 이제 하고 있는 이문셀 셀이죠, 이문셀. 이거 자체가 희귀의약품으로 해서 지정이 되면서 어때요? 가장 크게 부각이 되었죠.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주가가 올라갔던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십자 이런 쪽에서 다시 한번 어떤 이제 재료적으로 해서 나와야 돼요. 그러면 한 방에 올라갈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한번 올라갔다 내려갈 수 있어요. 지금은 어저께도 그렇고 오늘도 그와 같은 어떤 제로발로 인해서 종목이 올라갔을 때는 4월달 정도 내에서는 잘하면은 어느 정도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있죠? 이렇게 보세요. 지금은 이제 가져가시고 비중 늘리지 마십시오. 비중 너무 많으시고 비중이 일단 많으시고요. 여기서 제가 설정해드렸던 자리가 얼마 정도가 되냐면 자,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 자리가 얼마냐? 48,000원 정도가 되겠네요. 일단 48,000원이 깨지면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비중 반 정도 축소하시고 비중 반 정도 축소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강하게 돌려 나온다. 갑자기 재료가 나와가지고 쫙 한번 이제 올린다 싶으면은 어디에서 박힐 것 같습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해서 54,000원입니다. 54,000원에서 55,000원 정도 있죠? 54,000원에서 55,000원 정도. 저는 일단은 매입 단가 대비해서 그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저는 종목 교체를 말씀을 드릴게요. 약해요. 재료가 살아있어요. 아직은요. 한 방에 올라갈 수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는 조금 이제 운이 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4월달 자체는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릴 것처럼 제약바이주 비중 자체가 많으신 분들은 좀 축소를 하셔야 돼요. 또 나중에 어떤 시그널 저쪽에서 어떤 강하게 또 안착을 하게 되면 그때 또 제가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이 종목은 여기서 안착을 하고 올라갔을 때 치고 올라갔어야 돼요. 근데 이런 시기에서 2월달 못 갔고 3월달도 못 가기 때문에 매물 조항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가져가신다고 하시면 54,000원에서 55,000원 여기까지 보시고 가급적이면 저는 매입 단가에서 정리 쪽으로 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녹십자셀 48,000원이 깨진다면 반 정도는 축소를 하셔야 한다 말씀하셨고요. 목표가는 54,000원, 55,000원 말씀드렸고 가급적이면 매수가에서 정리하시는 것이 좋다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4284님의 문자입니다. 홈캐스트 매수가 6,450원의 비중 50% 향후 전망 좀 알려주세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비중 많이 담으셨는데 지금 손실권에 있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하면 수익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재료를 떠나가지고 최근에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 역배열 상태에서 기술적으로 해서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시장님께서 매입한 단가 6,450원, 그것도 비중 50%예요. 이 많은 즉슨 뭐냐? 오늘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전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오늘 정도에서 어때요? 가감하게 이제 들어갔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절대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는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이제 50% 정도의 비중을 투입을 한 상태에 들어가시면은 물릴 가능성이 열의 9은 다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 습관은 고치셔야 됩니다. 제가 지향하는 바가 아니에요. 좀 답답한 게 개인 투자분들이 좀 이제 답답한 모습이 뭐냐면은 원체 종목군들이 시장은 조금만 떨어져도 종목군들이 와르르 무너져요. 또 시장이 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종목군들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이상한 참 잡주 같은 종목군들이 있죠. 저가주.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하게 역별 상태에서 종목군들이 최근에 한 번씩 이렇게 툭툭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종목은 매도를 쳤어야 돼요. 매수가 아니고요. 왜? 이 강력한 장기 이평선을 통해 가지고 어때요? 정확하게 고점이죠. 6,900원 때렸어야 됩니다. 매수가 아니고 때렸어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은 거래량 자체가 아주 강하게 터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위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주봉 상태에서 강력한 단기 고점입니다. 고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요행을 기대하지 마세요. 실적도 안 좋고요. 회사 내용도 가면 갈수록 조금 안 좋게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셋톱박스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보십시오. 어떤 강력한 저항권에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정도에서 올라가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6,500원 정도 있죠? 6,500원, 6,600원. 그냥 매도하고 나오십시오. 매매 자체가 잘못되셨어요. 매매 자체가 잘못되셨기 때문에 6,500원, 6,600원 그 정도에서 일단은 정리 쪽으로 가시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따라서 6,000원. 6,000원. 근데 6,000원까지 내려가면은 우리 시장님께서 손절하실 겁니까? 안 할 거죠. 분명히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가급적이면 종목 교체, 가감하게 종목 교체 이런 쪽에 역별 상태에서 올라간 종목은 추격 매수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종목 교체 쪽으로 해서 저는 강하게 이제 어필을 하겠습니다. 매도를 하고 나서 종목이 급등이 나오더라도 이런 식의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홈캐스트는 5,600원이 오면 매도를 하시고 손절가 6,000원 말씀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종목 교체하시는 것이 좋다 권유 드렸고요.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3832님의 문자입니다. LGU 플러스 비중 30% 매수가 15,400원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상담 꼭 해주세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LGU 플러스 이제 5G도 상용화가 됐는데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해서 5G 관련된 종목군들이 작년도 대비해서는 좀 약해요. 올해 이제 5G 시대가 이제 도래하기 전에 가장 이제 갈목하게 주목할 할 종목이 어떤 거냐면은 5G 내에서 무슨 이동통신사, LGU+, SK텔레콤, KT 이쪽이 아무래도 이제 통신사이다 보니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이동통신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랫동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3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2006년도 때는 바야흐로 2006년도 정도에서 이제 발생했던 그 시점이
통신 장비가 가장 크게 올라갔던 시기예요. 대한강통신을 딱 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월봉 상태에서 어때요? 예, 주봉 상태에서 이제 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2006년도 정도가 아주 슈퍼 사이클이 이때 발생이 되었던 시점이었고 그 뒤부터는 어때요? 계속적으로 내리막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LG U+를 비롯해서 통신 장비들이 5G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갔던 시점이 작년부터였습니다. 근데 올해는 어때요? 올해 상용화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의해서 작년도에서 먼저 선반영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오이솔루션, 서진시스템, 에이스테크 몇몇 종목군들이 신고가 돌파가 나왔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지금 이와 같은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5G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돼요. 예. 우리나라가 먼저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바로 좋아지는 않습니다. 내년도가 되면은 이제 일본, 미국, 오히려 저는 이동통신사를 통해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장비, 부품 이런 쪽으로 해서 동의해봐요. 통신사보다는 장비, 부품사 있죠. 이쪽을 통해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이 오히려 수익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LG U+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은 차트가 망가졌어요. 네, 망가졌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시간이 조금 이제 걸릴 수 있는 부분이고 중기적인 흐름상에서는 아직 괜찮습니다. 자, 하단선 얼마 지지? 14,000원은 가급적이면 깨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14,000원 정도를 이제 설정을 해드리고 14,000원 깨지면은 비중을 어느 정도 축소하셔야 됩니다. 왜? 더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길게 보셔야 돼요. 5G는 제가 왜 얘기를 안 하냐? 올해는 그게 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5G가 만약에 올라간다면 올해 하반기 내지는 내년 상반기 있죠. 이때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만약에 들고 가실 수 있으면은 보유 관점.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은 올라왔을 때는 조금 축소적으로 해서 이제 방향 잡으시고 반등이 나온다 하시면은 얼마 정도? 15,400원. 지금 딱 단가예요. 그 정도에서 올라오면은 매물 장벽이 좀 커요. 그래서 그 정도에서 비중을 조금 줄이세요. 대폭 줄였다가 나중에 연말 정도 흐름이 전개가 됐을 때 있죠? 그때 봐가지고 들어가십시오. 연말. 자, 연말하고 내년 상반기, 연말 연초 정도에서 5G가 그때 당시에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은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만약에 얘기를 제가 어필을 했을 때 있죠? 그때 한번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LG U+는 손절가는 14,000원, 목표가는 15,400원 말씀하셨고요. 5G주는 중장기 관점에서 보는 것이 좋다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6431님의 문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CIS 2,950원에 비중 25%입니다. 어찌해야 될지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CIS는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전기차. 스펙을 통해 가지고 합병을 했던 이제 회사인데 스펙을 통해 가지고 상장된 케이스예요. CIS 2차 전지 쪽에 해당이 되는 종목이죠. 2차 전지, 전기차 종목군들은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대체적으로 해서 움직임이 안 좋아요. 근데 여기에 따라서 다 안 좋지는 않습니다. CIS 같은 경우는 또 아주 괜찮은 종목인데 다만 실적적으로 해서 조금 하자가 있어요. 회사가. 예.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있지만 실적적으로 해서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많이 들어가시면 안 돼요. 예, 많이 들어가시면 안 되니까 지금 이제 2,950원 정도로 들어가셨으면은 작년도 정도에서 있죠? 작년도 정도에서 이제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추가적으로 해서 더 들어가지 마시고요. 절대 추가하면서 하시면 안 됩니다. 실적 자체가 안 좋고요. 부채가 많아요. 일단 이 회사는 부채가 많아요. 부채가 많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어떤 기술력을 지금 개발을 하거나 회사 자체가 더 덩치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부채가 많아요. 돈을 갚아야 돼. 그러면 그 부채를 받기 위해서 어때요? 외부의 자금을 또 이제 돈을 빌려야 됩니다. 예, 외부. 뭐 BW 이제 전환사채라든가 뭐 또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죠. 요즘에 의외로 이제 유상증자를 발표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시장님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1차적으로 해서 얼마 정도 올라갔으면 2,650원. 예? 지금부터 2,650원이에요. 일단 여기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은 비중 축소입니다. 크게 못 가요. 예, 주봉과 월봉을 봤을 때는 어떤 재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강력한 상승 사이클이 나오기가 어렵고요. 거기를 만약에 요거를 장악하는 힘이 나온다. 강력하게 이 자리를 장악하는 흐름이 나오면은 그 다음 자리가 우리 시청님께서 매입한 단가 부근입니다. 2,800,
2,800원에서 2,900원 사이예요. 그래서 저는 2,800원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일단 전략 매도, 전략 매도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CIS는 2,650원 이 구간에서 비중 축소를 하시고 이 구간을 장악한다면 매수가에서 전략 매도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5070님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성바이탈 3,050원에 50% 답답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정관님 어떻게 하면 이 답답함, 우리 시청자분의 답답함 해소할 수 있을까요? 현성 바이오텔 같은 경우는 역배열이에요. 완전 역배열입니다. 실적 악화로 인해 가지고 계속적인 실적 악화로 인해 가지고 뭐 계속적으로 신저가를 좀 기록을 했다가 작년도에서 신저가를 갖다가 다시 한번 돌려 나왔죠. 우선은 비중이 너무 많으세요. 그리고 3,000원. 그 3,000원에 들어갔던 시점은 바로 이 자리였죠. 이거는 손절을 했었어야 돼요. LC당초 50% 정도를 가지고 들어갈 사이즈도 아니고요. 음식료 업종인데 건강 기능 이런 쪽으로 해서 해당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건기식 자체가 핫해요. 1인 가구 시대가 증가가 되고 건강에 관련된 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건강 관련된 이런 식품 자체가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고성장 섹터로 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 이런 쪽에 해당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는 오히려 지금 역별로 가고 있어요. 어떤 종목은 지금 정별로 가고 있는데 역별을 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은 이제 건드시면 안 돼요. 비중 추가 매수도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이거는 더 들어가시면 안 돼요. 회사 자체가 조금 위태위태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가감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반등 자체가 나오게 된다고 하게 되면 2,500원에서 2,600원 줄이세요. 그냥 2,500원에서 2,6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줄이시고 좋은 종목 가지고 매매하세요. 우리 시장님들 오늘 제가 상담을 지금 1번부터 해서 지금까지 하는데 정말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면 안 돼요. 진짜예요. 물어오시면은 그냥 제가 드리는 종목을 하세요. 그냥. 빨리 올라갈 때도 있고 좀 느리게 갈 때도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종목들 자체가 잡주 위주로 해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위험한 1,000만 원 종목 가지고 매매하시면 안 돼요. 경쟁력 있는 기업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매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500원에서 2,600원 올라오면 비중 최대한 줄이시면서 매도 대응. 더 오버슈팅 나온다고 하면 2,800원까지 전략 매도 그런 쪽으로 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현성바이탈 2,500원에서 최대한 비중을 줄이시고 2,800원에선 전략 매도하시는 것이 좋다 설명드렸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의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전문가님 온라인 방송에서는 어떤 종목 소개하시나요? 일단 오늘 정도에서 상담을 했던 종목군 중에서는 제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는 종목군들이 좀 많았어요.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께서 아직까지도 이 4월달 있죠. 자, 4월달 놓치시면 안 돼요. 왜? 5월달 또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3월달은 힘들고 3월달 힘든 구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4월달 실적 시즌만 대형주들이 실적이 발표가 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여기에 따라서 주요 섹터들 움직임 자체가 방향성이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3월달에 손실을 부분을 어느 정도로 만회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부분에 따라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 테니까 아래 같은 화면을 통해서 하단 잘 보십시오. 눈을 크게 뜨고 하단을 통해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잘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드리는 이제 종목이라든가 설명 있죠?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11시 30분부터 이제 방송을 하니까 잘 찾아오셔가지고 방송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요즘에 시장이 워낙에 좋아서 좋은 종목들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하실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는 4월의 유망주를 총 정리해준다고 하시니까요. 지금 시장은 좋은데 어떤 종목을 찍어야 할지 모르겠다 고민되시는 분들이 오늘 온라인 방송 꼭 참여하셔서 좋은 종목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대박스쿨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DBS 전문가의 강의 방송 보기 버튼 클릭하시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대박스쿨은 오늘 이렇게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강의와 우리 시청자분들의 상담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